마지막 경제 한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불안한 전세 시장에서 월세 계약이 늘어난다는 소식이네요. 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고요. 신규 계약은 급감하는 등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언론 조사를 보니까요. 마포에 있는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한 건도 없다고? 실제로 보자면요. 전국 월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60% 넘어섰습니다. 10건의 임대차 계약 가운데 6건이 무려 월세로 체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월세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요. 8월 전국 가구당 평균 월세 가격이 80만 7천 원. 이것도 높은데요. 특히 이제 서울을 보자면요. 서울이 가장 월세 가격이 비쌌습니다. 서울 평균 월세가 103만 1천 원. 한 달 월급 받아서 103만 원을 이 월세로 내고 나면 도대체 쓸 돈이 남는지 모르겠고요. 특히 이제 그 강남 서초 송파, 강남권이죠. 여기는 무려 117만 3천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옛날에는요, 뭐 부동산 거래하면 매매 아니면 전세 이 두 개였는데 언제부턴가 뭐 월세, 반전세 이렇게 야금야금 늘기 시작하더니 아까 자료 보니까 10건 중 6건이 월세 형태라고. 왜 이렇게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크게 한 3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기준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죠. 여기에다가 전세 물건 자체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6.27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전세 사는 것보다 오히려 월세가 더 낫다라는 얘기인데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받는 대신에 그 이자보다는 오히려 월세가 더 편하죠. 여기다가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2+2, 최장 4년까지 전세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 전세값을 부담하느니 눌러 살겠다라고 하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특히나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어요. 새 집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전세 대출 받지 못하고 들어가서 거주해야 되는 의무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간 오른 전세값, 전세 대출 맡겼기 때문에 그걸 뭘로? 보증부 월세로. 그렇죠. 일부는 월세로 올려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의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세 비중은 60%를 월세 비중이 60%를 넘어섰고요. 이미 일부는 70% 이상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월세 개념은 예전에 그 처녀 총각 시절에 500에 30, 뭐 1000에 40 이렇게 자취하던 시절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전세 아니면 매매였는데 지금은 전세 구하기 힘드니까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제 전세가 나중에 없어진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상 될까요? 지금 분위기상 본다 그러면 아마 전세 물량은 점점 줄고 이제 월세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제 전세는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또 문화이기도 합니다. 외국은 사실 다 월세거든요. 근데 전세의 장단점이 있어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먼저 장점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세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내 집 마련하는 한 케이스인데 전세가 이렇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단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받다 보니까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전세낌 물량을 사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봤더니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지금 깐깐히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에 아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다시 한번 발표할 때에 이 전세 자금에 대해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아마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세 대출을 막고자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전세 대출 받기도 어렵고 전세는 점점 사라질 거고요. 월세 현상이 더 심화되고 결국에는 이게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일부 남아서 반전세 형태로 아마 시장에서는 활용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신 평론가만 말씀하셨는데 내 집 마련했다는 것만 저도요. 그 말만 들렸어요. 부럽다 막 그러면서. 하셨죠. 저 깜짝 놀란 게 우리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인데 김 아나운서가 내 집 마련했다는데 더 놀랐어요. 맞아요. 저희 김정현 결혼했잖아요. 아나운서. 자. 제가 더 빨랐습니다. 예. 한수입니다. 뭐 하시는 거세요, 다들? 그러게 말이에요. 참 준비된 신랑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고요. 자, 예전에는요, 뭐 봄, 가을이 이사철이다 해서 아마도 요맘때가 이사를 많이 하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계절 가리지 않고 이사들 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사할 때 또 전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볼까요?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이게 사실 21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부담이 있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4년간 유예가 됐었는데요. 이번 6월부터는 정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안 하시면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전월세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 갱신 때요, 만약에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가 바로 제가 참 유용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입니다. 그간에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거 불안하니까 과연 임대인이 이거 제대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 정보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임대인 정보 확인하려면요, 일단 전세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주한 후에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계약 체결 전에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요, 나는 계약 의사가 있어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요,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 너무 좀 조회 많이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정보 침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회 남용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조회는 1인당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이 되기는 합니다.